결국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주요 그룹하고 직접 연계가 돼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로봇 부품 회사 이런 쪽과 관련한 부분에 제한해서 계속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근데 그 가운데서도 메인을 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주세요. 현대차가 다시 한번 큰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멘텀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최근에 아까도 제가 시장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편한 시장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 마지막까지 견디다가 지난주 후반부터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장을 좀 지탱하고 있었던 두 섹터가 휴머노이드하고 반도체였는데 지금은 이제 반도체만 남았고 오늘 반도체까지 빠지는 그런 그림이 나왔는데요. 이쪽이 다시 회복이 되려고 그러면 일단 수급이 이렇게 쏠리는 게 어느 정도 완충이 돼야 될 겁니다. 일단 수급의 불안정성이 굉장히 큰 이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금 뭐 자꾸 구체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연말까지 50bp 인상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게 되면 자동차 산업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레거시로 보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가 흐름 자체에 좀 부정적인 역할을 부정적인 어떤 기능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의 노이즈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수급적으로 조금 쏠려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풀릴 때까지는 이게 주가의 어떤 안정감은 좀 떨어질 것 같고요. 오늘 지금 51만 원까지 떨어진 것 같은데 이 흐름은 여기서 크게 반등하는 것보다는 저점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거기서부터 저점 테스트 또는 저점 확인을 좀 해나가면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KB증권은 최근 현대차 목표 주가를 1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그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현대차 목표 주가 120만 원 이거는 철저하게 휴머노이드하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이 반영이 됐고요. 특히 자율주행 쪽은 아직까지 보여진 게 없기 때문에 이제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포커싱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차의 목표 주가 120만 원을 잡았던 거는 그 리포트 상에 나와 있지만은 산업용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한 60% 정도 2030년까지 시장을 장악할 거다. 소위 말해서 글로벌 최강자가 될 거라는 전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휴머노이드 쪽에서 그 아틀라스가 보여주는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겠지만은 그 유연성하고 균형을 잡는 균형 감각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전에서 보여주는 그 공장 내에서의 어떤 활동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그 많이 준비가 돼 있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체화되는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데 젠순왕이 좀 방문했을 때 현대차 쪽으로 해가지고 혹시 투자가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죠. 그런 기대감도 좀 있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별 얘기 없이 지나가 버리게 되니까 그 실망 매물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수급 쏠림까지 좀 이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좀 충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당장의 어떤 주가의 반등이나 반향을 노리는 것보다는 저점 테스트를 좀 이제 하는 구간에 진입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게 50만 원이 저점이 될지 여부에 대한 거를 좀 시간을 두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 120만 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하반기로 가면서 휴머노이드 쪽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알맥이라고 하는 그 트레이닝 센터가 3분기 말에 개소가 되고요. 한 번 정도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추가 펀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해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구체화되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 120만 원은 사실 궁극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거 이상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뭐 주가 50만 원대에서 120만 원을 지금 바로 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조금 오바인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저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하고 자율주행 가지고 포텐셜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현대차 노사 협상도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만약 이 이슈로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면 오히려 추가 매수 기회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사실은 노사 협상보다는 시장의 수급 고임이 더 큰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수급의 어떤 꼬임이 좀 풀려야지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들도 좀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노사협상 이슈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삼성전자가 그 성과급을 영업이익에서 뭐 15%를 뭐 주기로 합의했다 뭐 이런 이슈가 나오니까 너도나도 지금 성과급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좀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주식회사라고 하는 거는 그 이익에 있어서 최우선 배분의 대상은 주주가 돼야지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일단 그렇게 해놨더니 여기저기서 다 이게 이제 확산이 되는 분위기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기준을
어떤 시기든 뭐 정부가 됐든 관계부처가 됐든 아니면은 뭐 기업체가 됐든 좀 명확하게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과급은 사실은 연봉 개념으로 저구분해서는 안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부분들은 당장에는 문제가 안 되지만 나중에는 이게 우려가 될 수도 있다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 노사협상 이 이슈 때문에 주가가 흔들리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LG전자가 6월 22일 기준으로 10% 이상 반등했는데요. 지금은 손절이나 차익 실현을 고려해야 할 시점인지 아니면 추가 상승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LG전자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 이슈로 급등을 했는데 아직까지 휴머노이드 쪽에서 그 퍼포먼스를 보여준 게 지금 좀 약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ES에서 보여줬던 클로이드가 이제 빨래 개는 모습 본 게 전부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LG전자의 어떤 가치를 갖다 재평가한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LG전자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로봇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로봇주들이 최근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에 물려있는 투자자들은 지금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로봇 산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어떤 스케줄도 제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방향성과 또 빅테크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작년 말에 구글, 요번에 삼성전자가 또 사진했었다라는 단독 기사였습니다만 나왔는데 실제로 보면은 빅테크의 참여 가능성은 어쨌든 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밸류의 어떤 재평가는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 단순 로봇주들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테슬라가 그 옵티머스의 양산 시점을 좀 뒤로 미루는 뉘앙스의 기사가 났었습니다. 어저께. 그게 좀 영향을 좀 많이 준 것 같고요. 결국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주요 그룹하고 직접 연계가 돼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로봇 부품 회사 이런 쪽과 관련한 부분에 제한해서 계속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근데 그 가운데서도 메인을 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 실제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회사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더 낫다라는 쪽입니다. 하반기 시장을 보면서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변수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전망을 해서 봐야 될 부분들은 그 거시로 보게 되면은 일단 금리 이슈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가지고 금리에 대한 노이즈가 생기는데 개인적으로는 유가만 잡히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시장 전망 BOA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금리 인상 확률을 100%로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이라서 금리 이슈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고 한다면은 이게 수급 쏠림에 의해 가지고 수급이 비정상적으로 꼬이는 부분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올해말도 지금 서킷 브레이커가 역대급으로 지금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것도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과부하가 좀 걸리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그나마 편하게 성장을 얘기할 수 있는 거는 AI 산업입니다. 근데 이 AI 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노이즈가 발생하는지 그런 거 역시도 좀 주목해 가지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장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투자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본인이 그냥 옆에서 누가 돈을 많이 벌었대더라 해 가지고 거기에 혹해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투자를 할 때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본인의 투자 성향을 아셔야 됩니다. 그거는 사실은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손실이 날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한 상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충격을 받으면은 주가는 급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생각하지 않고 올라가는 거에만 관심을 갖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식을 사셨다. 또는 이제 2배 레버리지 같은 걸 사시게 될 경우에는 그 손실이 굉장히 증폭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투자 성향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를 판단하셔가지고 나는 죽어도 손실 보기 싫다 하면 주식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좋테니까 사셨다가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의 투자 성향을 체크해 보시라. 그 다음에 체크가 되셨다 그러면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있을 겁니다. 그냥 덮어놓고 왕창 지르시는 것보다는 내가 내 어떤 그 체력, 재정 여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감내 가능한 부분 내에서 범위 내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판단을 좀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자꾸 시세를 보시게 되면은 포모에 의해서 쫓아가서 사게 되고 또 물리는 것도 빠지게 되면은 겁을 먹고 팔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역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수만 하려했지 사실은 5월, 6월 별로 좋은 장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하셔가지고 너무 급하게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생각을 조금 톤다운 시키시고 천천히 시장을 조금 고민해 가시면서 대응하시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